자, 시티하고 토트넘하고 하이야이야. 야, 일단은 뭐 둘 다 출발 좋다, 그죠? 둘 다 출발이 좋고. 자, 일단은 뭐 시티 뭐 지난 경기랑 라인업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뭐 어쨌든 뭐 야, 이게 중원의 강화에 힘을 입어 가지고 참 진짜 뭐 울버전도 상당히 좀 좋은 경기라고 보여줬었고 오늘도 홈에서 잘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언급할 게 없네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 일단 뭐 벌리 상대로 나름 출발은 좋았지만 어쨌든 뭐 전력에서 결장자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좀 잘 풀어 나갔고 그리고 전방 자원들 또 합도 괜찮았고 근데 조금 이게 시티는 같은데 토트넘이 다른 점이 있죠. 이번 경기에서 다른 점.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 주도권이죠, 주도권. 주도권. 그냥 단순하게 지난 경기만 딱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이제 뭐 프랭크 감독이 브렌트포드 있을 때 어쨌든 시티 상대로 보여줬던 그런 뭐 템포 조율뿐만 아니라 그리고 좀 그런 대담한 축구, 그죠? 굉장히 좀 직선적인 움직임으로 시티를 좀 공략을 했었었고 아무래도 오늘 경기도 그렇게 좀 전술적으로 좀 수비하면서 점유율은 내어주고 수비하면서 어쨌든 역습 나가고 좀 그렇게 하겠죠. 자, 근데 야, 이게 프랭크 감독 체제로 오면서 이게 조금 바뀌는 점이 뭐냐면 프랭크 감독은 저기 농신님 말대로 강팀 상대로 눕거든요. 누워서 좀 좀 대담하게 역습 나가고 좀 약간 이런 형식의 축구를 하는데 야, 토트넘이 지금까지 어쨌든 포스텍 감독을 거치면서 수비 상황에서의 이 안 좋은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줬잖아. 근데 이게 프랭크 감독이 왔다고 해서 그것도 이 시즌 초반에 어, 단숨에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어, 이게 나는 일단은 첫 번째로 좀 걸려요. 좀 걸리고 그리고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주도권을 잡고 갔기 때문에 유리한 경기를 할 수 있었지만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주도권을 쥘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수비 상황 만들고 뭐 역습 나가는 형태로 갈 건데 과연 그 역습이 효율적으로 통할지도 일단 관건이고 첫 번째는 그리고 그 수비 상황을 잘 커버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프랭크 감독이 원하는 만큼의 경기력이 나올지도 의문이야. 그래서 다양하게 봤을 때 어쨌든 토트넘도 지금 뭐 전력이 솔직히 좋다라고 표현은 못 하잖아. 워낙 이제 군데군데 지금 결장자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야, 지금의 이렇게 중원 강화가 된 어쨌든 이 양쪽 사이드든 어디든 지금 득점을 다 만들어 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 상황에서 야, 그래도 이거는 시티 승이 그래도 좀 스탠다드한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자, 본머스하고 울버햄튼하고 본머스가 솔직히 뭐 첫 경기 리버풀한테 지긴 했지만 경기력은 좋았다. 어쨌든 당장에 이 여름 이적 시장 통해 가지고 전력 이탈한 거, 그다음에 뭐 전력 이탈 있는 거 요런 것들 뭐 생각해도 어쨌든 경기 내용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아.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뭐 이라울라 감독이 뭐 얼마만큼 또 이렇게 전력이 빠진 상황에서 이라울라 감독이 또 얼마만큼 또 해줄지 특히나 이제 뭐 클로이베르트라든지 쿡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또 부상으로 빠지다 보니까 어쨌든 백업 자원들도 기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여름 이적 시장 때 됐고 신입생들도 적극적으로 바로 또 기용을 할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보머스가 당장에 막 뎁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원래의 기존 주전 자원들 내에서 지금 결장자 포함 그 다음에 이적생들 포함하면은 거의 대여섯 명이 나갔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2옵션으로 썼던 애들을 당장에 선발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뭐 불안 요소도 보너스도 없지 않아 있다. 없지 않아 있다. 자, 그리고 울버. 제가 프리뷰 때도 언급을 했었지만 울버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죠, 그죠? 어쨌든 주전 내에서 거의 주전하고 준주전 내에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7명이 이탈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뭐 지난 첫 경기도 어쨌든 시티 상대로 4대 0으로 지기도 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득점 자원의 그런 뭐 부재, 어쨌든 득점을 지금 라르센한테 너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야, 양 팀 다 뭔가 이런 전술적인 밸런스는 그래도 양 팀 다 좀 수비 밸런스에 맞춰져 있긴 하거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페레이라 감독은 또 수비 밸런스가 어쨌든 뭐 최우선인 감독이다 보니까 그래서 야, 이 경기가 득점이 많이 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본모스도 어쨌든 지금 이 중원 자원들도 빠지는 자원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야, 뭐 그래 세메뇨가 잘 하는데 또 이거를 수비적으로 내려앉아 있는 울버햄튼 상대로 과연 이거를 공략을 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야, 그냥 1대 0이 좀 스탠다드 해 보여. 내 기준에는 그래요. 근데 만약에 울버햄튼이 진짜 뭐 한 골 정도 넣는다라고 치면은 2대1 정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 경기는 뭐 승패도 그렇고 원오버도 그렇고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본머스도 그렇고 울버도 그렇고 지금 당장에 뭔가 이 팀들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선택지를 잡아서 갈 만큼 이 팀들이 확실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햄무 정도 접근하는 게 가장 좀 나을 것 같다. 햄무 정도 접근하는 거. 자, 브렌트하고 빌라하고. 자, 브렌트 뭐 어쨌든 전력 내에서 이 주전 자원들의 이탈, 그죠? 뭐 네르고르도 그렇고 일단 뭐 은베모라든지 또 위사까지도 지금 출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팀 내에 이렇게 핵심 자원들이 빠진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야넬트 같은 경우에도 9월 달까지는 또 출전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좀 브렌트 아쉽다. 아쉽다. 뭐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도 노팅엄한테 그저 전반전부터 완전히 발리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고, 뭐 물론 이제 와타라를 데리고 와가지고 측면 쪽을 보강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세요. 뭐 작년에 데리고 왔던 티아고 로드리게스 작년에 데리고 왔지만 어쨌든 뭐 거의 시즌 아웃 판정 받으면서 시즌 거의 통으로 날렸죠. 뛴 경기 몇 경기 없죠. 그리고 뭐 측면에 이제 헨리 부상 복귀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너무 긴 시간의 부상이었잖아. 1년 반 정도. 그래서 그 예전에 모습을 보였었던 그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측면에서 보였었던 그 고점 대비 폼이 기량이 좀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 그래서 야, 이게 지금 당장의 브렌트는 이제 기존 자원들 내에서 백업 자원들을 거의 한 4-5명 정도 써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백업 써야 되고 전력 상황 안 좋고 그 다음에 감독도 어쨌든 떠나버린 상황에서 이제 코치가 지금 올라와가지고 감독을 맡고 있잖아. 그래서 이 지금 코치가 올라와서 감독을 맡고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정식 감독으로서의 경험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야, 뭔가 이 불안 요소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야, 브렌트 좀 많이 아쉽다, 그죠? 아쉽고 그다음 빌라 일단 뭐 콘사 레드카드 결장인 거 말고는 나머지 뭐 전력 내에서 다 뛰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예상 명단 보면 이제 말렌 정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제 다 기존에 합을 맞추던 애들이라서 뭐 크게 문제 없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또 브렌트 상대로 최근 7경기 동안 빌라가 진 적은 없습니다. 4승 3무 0패거든. 근데 이 무승부도 어쨌든 기존의 빌라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기존의 브렌트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야, 지금 이렇게 전력 상황이 안 좋은 브렌트를 상대로 빌라가 이거를 못 잡아낸다. 야, 이건 좀 그런 것 같아. 그래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뭐 원정이고, 그 다음에 뭐 생각보다 배당이 좀 높긴 해요.
나는 만약에 빌라가 그래도 한 1.6 정도 받았으면 나는 좀 스탠다드 할 거다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좀 배당은 높은 부분이긴 한데 야, 그래도 이거 뭔가 이 상황상 안 가져가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 음, 요런 요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음,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빌라 승쪽 보겠습니다. 빌라 승쪽 볼게. 자, 그리고 그렇게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 오늘 배당 뛰기 할 만한 경기들이 꽤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그런 경기들만 쏙쏙 묶어 가지고 가셔도 괜찮고. 자, 벌리하고 선더랜드하고 일단 뭐 승격 두 팀 맞대결이죠. 야, 근데 이게 나는 생각하는 게 어떻냐면 자 보세요. 일단 벌리부터 보자면 어 당장에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 지난 경기 또 토트넘 만나서 3대 0으로 지고 그 다음에 내가 얘기했지만 뭐 프리뷰 때도 얘기했었고 지난 경기 때도 얘기했었지만 어쨌든 이 파커 감독 이 스콧 파커 감독은 나는 어쨌든 썩 좋아하지 않는 감독이에요. 왜냐면 너무 이 경기 운영 자체가 너무 좀 이렇게 방어에 집중하는 전술에다가 공격 전개도 상당히 좀 느린 편이기도 하고 좀 그런 재미없는 경기들을 워낙 좀 해가다 보니까 나는 좀 뭐 굳이 좋아하진 않는데 아무튼 홈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기에서 막 주도권을 잡아내고 막 엄청 몰아붙이고 이런 경기는 하지를 못해요. 자 그리고 이제 썬더랜드 야 좀 과감했다. 좀 과감했어요. 일단은 야 지난 경기에 지금 애들 놀고 있습니다. 애들 노는 소리 좀 이해 부탁. 애들 노는 소리입니다. 좀 이해 부탁해요. 과감했는데 뭐냐면 지난 경기에 야 필드에서 7명을 신입생을 꺼내들었죠. 이게 진짜 과감한 선택이거든. 어. 왜냐면 여러분들 원래 이제 승격팀이 올라오면 승격을 했잖아. 그러면 기존의 자원들에 대한 그런 기존 주전들에 대한 입지를 좀 지켜주는 편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지난 경기부터 그냥 신입생들 다 때려박았죠.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시작했는데 결과가 어땠어? 야 좋았죠. 3대 0승. 그래서 야 이게 어쨌든 시작부터 과감하게 좀 실험을 했는데 이게 어쨌든 잘 맞아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어 어쨌든 전력들을 데리고 온 선수들도 그냥 즉시 전력으로 좀 투입 가능한 애들만 또 데려왔다 보니까 충분히 또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약간 경기 운영법에서도 어쨌든 썬더랜드는 좀 공격적으로 나갈 것이고 벌리는 좀 수비적으로 나올 것이고 또 반대로 야 첫 경기 결과가 어쨌든 벌리는 3대 0으로 졌고 썬더랜드는 3대 0으로 이겼잖아. 그렇다 보니까 양 팀의 이런 사기도 분명히 좀 다를 거거든. 그래서 오히려 전력에서도 썬더랜드가 확실히 좀 이른발 날렸던 애들도 되게 많기도 하고 이게 첫 경기부터 되게 잘 맞아 떨어졌다는 거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나 이거 역배하면 찔러볼 만할 것 같다. 이렇게 찌르기 찌르기 할 것 같다. 찔러보기 해볼 만할 것 같아. 아시겠죠? 뭐 확실하게 이제 썬더랜드가 뭐 잡아내겠다 뭐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역배로 한번 찔러볼 만할 듯. 아니면 프렌즈 가시든지. 자 아스날하고 리즈하고 야 아스날 일단 뭐 주전 내에서 뭐 결장이 없다. 그리고 이제 리즈 상대로 뭐 워낙 이제 늘 잘 잡아왔던 아스날이라서 그래서 이제 뭐 오늘 경기도 뭐 크게 변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승격을 했을 때의 그 주 멤버들은 거의 다 지켜낸 상태로도 승격을 했거든.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 체제 그대로 가지 싶고. 근데 이제 나는 좀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이게 지금까지 아스날이 리즈를 잘 잡았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리즈가 해오던 대로만 해오면은 아스날이 오늘 경기도 충분히 잘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어쨌든 리즈 같은 경우에도 이 공격적인 베이스를 지금 뭐 파르케 감독도 마찬가지고 공격적인 베이스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뭐 데리고 뭐 슈타라든지 구드문드손 이런 애들 어쨌든 즉시 전력으로 또 투입을 시켰잖아. 그래가지고 야 뭔가 언더독이긴 한데 조금 뭐 아스날 상대로 조금 피곤하게 할 수는 있겠다. 이 정도 느낌은 들어요. 어쨌든 라인 높여가지고 압박 싸움을 거는 감독이다 보니까 아스날 상대로 충분히 뭐 그렇게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도 높고 내려앉아가지고 두드려 맞을 바에는 라인 올려가지고 압박 걸고 싸웁니다. 바르케 감독은 그래서 아 이거를 그냥 뭐 아스날 승은 뭐 스탠다드한데 뭐 이거 망해까지 가야 되나? 근데 이제 당장의 전력 생각하면 뭐 아스날도 어쨌든 주전 내에서 결장자가 한 명도 없이 다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홈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홈에서 치르는 경기면은 그래도 점수를 조금 더 뽑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야 그래 뭐 아스날 승에 마헨 까지 보이긴 하는데 왠지 난 안 가져가고 싶다. 왠지 안 가져가고 싶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승은 가져가고 싶거든. 이 마헨을 안 가져가고 싶다. 이 왜 그렇지? 이 씨발 파리 때문인가? 이 마헨의 이 지금 약간 그게 좀 와가지고 좀 파리 때문인가? 좀 그런 딱 그냥 요렇게까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요거는 뭐 여러분들 선택적으로 잡아가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리그왕 보자. 마르세유하고 파리 FC. 야, 마르세유가 솔직히 지난 경기 너무 좀, 좀 말이 안 됐거든. 나온 전력 대비 진짜 경기력이 좀 말도 안 됐었는데 특히나 이제 렌이 전반전에 한 명이 퇴장을 당했잖아. 퇴장팀 상대로 이거 야 필드에 한 명이 더 많은데 이거를 졌다. 얘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러니까 지금 뭐 파리도 지금 두 경기 연속 사고 치고 있으니 마르세유도 지금 그냥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솔직하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마르세유가 그래도 지금 어쨌든 홈에서 또 첫 경기를 치르는 거고 전력에서 또 문제가 딱히 없다 보니까 좀 확실하게 잡아먹으려고 할 거는 같아요. 왜냐면 감독의 성향도 그렇고 근데 이제 야 그런 뭐 전력 성향 다 알지만 야 경기 내에서 이런 좀 불신을 한번 줬다 보니까 참 애매하네. 음, 음, 그래서 일단 뭐 파리 FC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뭐 첫 경기 앙제한테 지면서 또 아쉬운 출발하기도 했고 어쨌든 파리 FC도 원정길이기도 하고 내려앉아가지고 지역 방어만 오질나게 할 텐데 마르세유가 이거 얼마나 뚫어내냐 딱 그 차이일 것 같아. 근데 딱히 배당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 음, 배당 메리트는 딱히 없어 보인다. 예, 그래서 나는 나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모르겠다. 그냥 리그왕 1, 2위가 이제 1라운드 사고 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2라운드까지도 파리가 지금 사고를 쳤지. 그래서 뭐 안 가고 싶다는 생각. 약간 요런 느낌. 자, 니스하고 오세르. 야, 이거는 배당 메리트 있어 보인다. 이건 배당 메리트 있어 보인다. 이거는 배당 메리트 있어 보임. 자, 일단 프리뷰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야 내가 이 두 팀 지난주에 요 팀도 그렇고 요 팀도 그렇고 둘 다 언더 갔었죠 그죠? 자 니스 뭐 지난 시즌에는 수비가 안 좋았지만 이제 올 시즌 기준으로는 야 여름 이적 시장 때 어쨌든 뭐 개쌍하고 라보르도 나가면서 팀 내 이제 득점 1, 2위가 빠지고
그나마 이제 공격 자원으로 또 뭐 쓸 수 있는 일단 뭐 알리 초까지도 지금 부상으로 9월 초까지 빠지는 상황. 공격 자원들이 어쨌든 지난 시즌 주전 공격 자원들 3명 다 없습니다. 다 없고. 그러면 이제 오늘 경기 뭐 그나마 뭐 디오비라든지 뭐 보가, 모피 이런 애들 꺼내들 건데 모피 같은 경우에 어쨌든 지난 시즌 뭐 완전히 그냥 시즌 아웃이었죠, 그죠? 그래서 뭐 막바지에 복귀해가지고 좀 꾸역꾸역 뛰어주긴 했었는데, 야, 이 예전만큼 폼을 찾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 맞지? 그리고 어쨌든 이 전방도 지금 이 득점이 확실하다고 말 못한다. 어쨌든 전방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아쉬운 부분이 좀 있을 거고, 또 반대로 또 수비. 지난 시즌에 어쨌든 수비 불안에 대해서 내가 니스의 이 수비 불안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지난 시즌에 그나마 이제 뭐 단테 뭐 본비토 뭐 이런 애들 또 썼잖아. 근데 얘네 둘 다 또 부상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꺼낼 수 있는 자원이 뭐 그나마 이적생들 하고 지난 시즌에 이제 뭐 3옵션으로 썼던 애 하고 그래서 야 수비도 불안하다. 그래서 야 뭐랄까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그렇게 득점 자원들이 나가버리고 전방에도 부상이 있고 수비 쪽도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도 니스가 뭐 툴루즈 상대로 졌죠 오히려. 툴루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격 자원들이 나간 상황인데 그래서 약간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시즌 치르다 보면 니스가 이기는 경기들도 있긴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경기도 뭐 이길 수도 있고 시즌 치르다 보면 이제 이기는 경기들이 있겠지만 야 그냥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가기 어려워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가기 어렵고 자 그리고 이제 오세르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제 지난 시즌에 지난 경기 때 이 두 팀을 왜 언더를 갔냐면 둘 다 어쨌든 이 팀 내 주포들이 빠진 상황이라서 내가 언더를 갔거든. 오세르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기준 득점 1, 2, 3위 다 나갔어요. 다 나갔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큰 기대를 할 수가 없다. 뭐 그나마 이제 뭐 있는 거라고 뭐 시나요코 정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야 이거 지금 뭐 배당판 보면 니스 승이랑 오버가 정배거든. 난 이거 둘 다 믿지 못할 상황인 것 같아. 차라리 오세르 프렌 언더 보자. 오세르 프렌 언더. 오세르 프렌도 배당이 괜찮고 언더도 배당이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뭐 선택적으로 한번 찍어 보시길 아시겠죠? 근데 그건 있다. 오세르는 지금 수비 쪽 문제 없다. 요건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프렌 쪽 접근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언더 쪽 접근을 해도 되고, 그렇다. 자 리용하고 메스하고 자 리용도 어쨌든 뭐 체르케하고 라카제트 그자 또 주 득점 자원들이 또 빠졌다 보니까 뭐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확실히 공격적인 면에서 그런 질적인 면에서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이 대항전 일정이 치러지기 전까지 유럽 대항전 일정이 치러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리옹이 경기력이 점점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 폰세카 감독이 딱 그런 쓰는 애들만 좀 고집적으로 좀 쓸 거기 때문에 기량이 점점 나아질 수는 있는데 당장에 지금 완전히 이 시즌 초반인 상황에서 이거를 조금 신뢰하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스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이제 승격을 맡았던 승격할 때 있었던 주전 자원들 내에서도 이탈도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말했지만 이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즌을 치르는 목적 자체가 이 잔류기 때문에 어쨌든 수비적으로 나오지 싶고 그리고 리옹도 어쨌든 이렇게 득점 상황이 그러니까 득점 자원들이 썩 안 좋은 상황에서 이거를 또 수비적인 팀을 만난다. 야 근데 1.3배
굳이 배당 메리트는 없다 생각해. 그래서 나는 차라리 갈 것 같으면 이거 3.5거든. 3.5 언더 가자.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이게 조금 더 스탠다드해 보인다. 자, 레버쿠젠 호펜하임. 야, 이거는 상황이 좀 그런데 아까 전에 농신님 한번 잘 들어봐봐요. 물론 이게 설득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상황은 이렇지만 야 결과가 진짜 뭐 그렇게 안 갈 수도 있다고 뭐 생각은 들어. 생각은 드는데 야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걸 안 가긴 좀 그래. 자 일단은 레버 뭐 아시다시피 요 주전 자원들 내에서 이적 시장 통해 가지고 나간 자원들이 꽤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기존의 자원들 내에서 지금 꺼낼 수 있는 자원들 다 꺼낼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쨌든 뭐 이적생들까지 해가지고 채워 넣을 텐데, 뭐 어쨌든 기존 자원 내에서, 그러니까 남아 있는 자원들 내에서의 이탈자가 없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레버쿠젠이 요번에 또 여름 이적 통해가지고 또 다양한 선수들을 또 많이 보강을 해놨다는 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요 분데스 상위권 팀들 중에서는 뭐 돌렸을 자원들 뎁스적인 부분에서는 솔직히 레버쿠젠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주전적인 부분에서 이탈이 많았긴 하지만 채워넣기도 많이 채워넣어가지고 그리고 호펜하임 지금 호펜하임이 이 자원들 내에서 기존 자원들 내에서 쓸 수 있는 애들이 한 4-5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진짜 그냥 백업을 돌리거나 이적생들을 돌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전력을 그냥 진짜 꾸역꾸역 채워 넣는 느낌으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기존 자원들 내에서 쓸 애들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당장에 이제 뭐 지난 시즌 2옵션 내지는 3옵션 아니면은 뭐 이적 온 애들 신입생들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채워 넣고 경기 뛸 상황. 그래서 약간 뭐 물론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뭐 프레멜도 어쨌든 장기 부상 끝나고 돌아왔고 그 다음에 뭐 수비 쪽으로 뭐 악포구마라든지 뭐 자베스라든지 이런 애들 꺼내 들고 그나마 좀 지킬 수 있는 경기를 하려고 좀 수비 쪽에서 그렇게 꺼내 들면은 그렇게 꺼내 든다고 하면은 꾸역꾸역 막아내기는 막아낼 것 같아. 근데 야 이게 지금 당장에 이렇게 채워놓고 경기를 뛰더라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분데스는 워낙 템포가 빠르고 이게 체력적인 이 고갈이 굉장히 심한 리그잖아요. 물론 이제 단순하게 EPL은 압박 싸움이 강하지만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가 존나 심하잖아. 그래서 이게 분데스는 체력 고갈이 진짜 심하거든. 그래서 야 이거를 분데스가 나중에 이제 호펜하임이 후반전 가서 돌려 쓸 자원이 있냐 이거를 보면은 없어요. 마땅치가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야 결국 후반 가서 전반전은 잘 막아내더라도 후반 가서 무너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양 팀의 맞대결, 양팀의 맞대결로 상대 전적상 봤을 때 최근 5경기 레버쿠젠이 다 이겼거든. 뭐 그런 요소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축구 분석할 때, 여러분들 축구 분석할 때, 예를 들어서, 자, 홈 원정. 맞지? 이거 보제. 그다음 뭐 결장자, 전력 대 전력 차이, 최근 전적. 여러분들 딱 이거 3개만 보지 않나? 그래서 뭐라고요? 이적 나간 자원이랑 새로운 자원들 실력적으로 갭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자, 그거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를 짚어줄게요. 지금 호펜 꺼내는 2, 3옵션 애들보다는 훨씬 기량 좋죠. 물론 지금 나간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기량이 다소 떨어지겠죠. 하지만 지금 상대하는 호펜하임이 꺼내들 애들보다는 기량이 좋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주전 자원들 내에서 이렇게 한 7명 정도는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큰 틀에서의 경기 운영이 바뀌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단순하게 축구 분석할 때 여러분들 딱 이것만 보고 가잖아. 야, 근데 이것만 봤을 때 그냥 자, 홈 레버쿠젠 홈이지. 전력 대 전력 레버쿠젠이 좋아. 최근 전적 레버쿠젠이야. 이건 뭐 야, 이거 안 좀 뭐라 해야 되지? 이런 거 안 가면 토토 하면서 뭐 가겠노? 약간 이 정도 생각? 아, 물론 나도 그 빡빡이 템빡이는 안 믿긴 해요. 워낙 선수들한테 구체적인 전술을 요구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나도 이제 썩 그렇게 막 믿음직하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 근데 그냥 상황상 정황상 그래서 야, 이거는 그래도 레버 가야 된다. 타하고 비르츠하고 프림퐁하고 보니페이스 지금 어쨌든 뭐 얘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타 프림퐁 비르츠 그 다음에 프라데스키 골키퍼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자카하고 그 다음 뭐 코스노 같은 경우에는 아탈란타 임대 갔다가 이제 완전 해적했고 그래서 뭐 이제 근데 이제 채워진 애들도 뭐썩 나쁘진 않아요. 뭐 이제 바데 같은 경우에 왔지만 이제 지금 부상 떠 있는 상황이고 뭐 리버풀에서 콴사 그 다음에 호벤에서 틸만 레버가 잘해서라기보다 호펜이 그렇지 지금 호펜이 너무 상황이 안 좋다 이 느낌 이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팔라시오스도 부상이긴 하네요. 근데 팔라시오스는 솔직히 뭐 지난 시즌 대비 뭐 주전급은 아니었다 애가 그냥 딱 한 2옵션 정도 그러니까 준주전급 느낌이었고 감독 바뀌기 크지. 감독 바뀌기 큰데 근데 상황적으로 야 이거 레버쿠젠 안 가기에는 좀 섭섭할 것 같다. 아시겠죠? 자, 브랑크 올해 레버가 작년보다 못할까요? 예상이 안 돼서 아무래도 이 주요 자원들이 좀 많이 빠져나갔다 보니까 무게감이 좀 덜하다. 요 정도 느낌이죠. 무게감이 좀 덜하다. 자, 브랑크하고 브레멘하고 브랑크. 일단 전력에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일단 뭐 나간 애들이 또 있긴 하죠. 뭐 에키티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투타도 그렇고 그죠. 어쨌든 나간 애들이 또 있긴 한데 뭐 빈자리 잘 채워 넣은 수준. 어쨌든 뭐 부르카르트 데리고 왔고 그지. 그리고 측면으로 이제 또 도안리츠 데려왔다 보니까 그래도 뭐 썩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뭐 수비부터 수비, 중원, 그 다음에 공격진, 측면까지 다양하게 쓸 애들 뭐 부상 자원들 뭐 크게 없고 다양하게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건 있겠지. 뭐 마무시하고 뭐 에키티케 마무시는 이제 겨울에 나갔고 에키티케는 이번에 갔지만 워낙 이제 프랑크를 진짜 좀 좋은 위치까지 올려놓은 두 선수가 나간 거다 보니까 조금의 아쉬움 정도는 있겠죠. 근데 그 전부터 이제 워낙 좀 합이 잘 맞았고 또 도프멜로 감독의 그런 이 하이프레싱 전술을 선수들이 굉장히 좀 잘 이 습득을 잘 했고 하다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대신 이 브레멘 야 여기가 좀 문제다. 브레멘이 지금 일단 결장자에 있어서도 어쨌든 주전 자원 내에서 지금 두세 명 정도 빠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적 시장 통해서 어쨌든 두쿠쇼도 나갔지 수비 쪽에 융도 나갔지 하다 보니까 야 뭔가 브레멘은 지금 전체적인 이 뭐라 해야 되지 전력 밸런스가 안 맞다. 전력 밸런스가 안 맞다. 그래서 오늘 경기 자원들을 꾸역꾸역 꺼낸다고 하더라도 야 지금 브레멘도 지금 돌렸을 자원들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나간 선수들도 있고 결장되는 결장 자원들도 있고 한데 야 브레멘이 이번 이적 시장에서 뭐 이렇다 하게 보강을 못했어. 보강 자체가 거의 안 된 부분이라서 어쨌든 주전 내에서 뭐 스타게도 그렇고 바이저도 그렇고 이렇게 부상도 있는 부분이고 보강도 못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있는 자원 내에서 그냥 2옵션 자원들 내지는 뭐 3옵션 애들 꺼내 들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뭐야 감독 바뀌었죠. 예. 올레 베르너 감독이 어쨌든 라이프치히로 가면서 감독도 바뀌었고 그래서 야 요런 부분들 어쨌든 브레멘이 다시 뭔가 안정적인 체계를 잡기에는 시즌 초반에는 조금 힘들 가능성이 좀 있겠다 요런 생각.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레버쿠젠을 봤다시피 야 홈 원정 그 다음에 뭐 전력 상황 그 다음에 최근 맞대결 최근에 프랑크가 홈에서 어쨌든 브레멘을 계속 잘 잡았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구성했을 때 이 경기도 레버쿠젠 경기랑 뭐 별 다를 게 없다. 그냥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요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다 맞아 떨어진다. 프랑크 쪽을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프라이하고 아웃곡하고 자 프라이도 요번에 저기 뭐냐 여름 이적 시장 때 뭐 실딜리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도안 리츠까지 어쨌든 뭐 나간 자원들도 있긴 한데 뭐 지금 나머지 남아 있는 자원들 내에서 물론 이번에 또 뭐 이리저리 또 이적생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근데 이 이적생들을 어떻게 시기적절하게 쓸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남아 있는 자원들 내에서 지금 쓸 자원들이 다 남아 있어. 다 출전 가능. 기존에 이제 주전 자원들 내에서 나간 애들 빼고는 전부 다 출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프라이부르크가 지난 시즌 5위였거든. 5위. 근데 어제도 내가 프리뷰하면서 설명을 했지만 5위인데도 불구하고 골득실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5위 팀인데 골득실이 마이너스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거든. 근데 지난 시즌 프라이부르크가 좀 어땠냐면 그러니까 자 지난 시즌 프라이 이 슈트라이 감독 진짜 이 장기 집권에서 끝나고 새로운 감독이 왔는데 어쨌든 그 슈트라이 감독 밑에 있던 사람이 올라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감독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슈트라이 감독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던 그 전술 철학들을 다 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 프라이가 어땠냐면 굉장히 좀 실리적인 축구를 했어. 실리적인 축구 이길 수 있는 경기, 승점 가져갈 경기들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추구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슈트라이 감독이 그전 진짜 프라이부르크에 10년 넘게 있었지만 슈트라이 감독이 늘 강조하던 게 맨투맨 마킹이었거든. 이 맨투맨 마킹이었는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 프라이부르크가 단점이 뭐였냐면 강팀들 탈압박 좋은 팀 이런 팀 만나면 주구장창 깨졌어. 뭐 4실점 3실점 그냥 계속했거든. 그래가지고 약간 어떠냐면 프라이부르크가 좀 약간 강팀 판독기가 됐어 지난 시즌 기준. 그래서 이제 당장의 중하위 팀들 잡기에는 지금 뭐 전력 상황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전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난 괜찮다라고 생각해. 강팀 만나면 좀 죽쓴다.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아우쿠스부르크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약팀인 팀을 만나다 보니까 당연히 좀 실리적으로 해가지고 이기는 경기를 해줄 거는 같아요. 해줄 거는 같은데 문제는 그래 프라이는 그렇다 치자. 프라이는 그렇다 치자. 이기는 경기 해줄 것 같다 치자. 야 아웃국이 좀 문제다. 얘네가 어떻게 나올지 나 좀 궁금하다. 왜 궁금하냐면 일단 아웃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전 내에서 이탈이 있거든. 근데 이 주전 그러니까 이 서사를 다시 풀게요. 자 아웃국이 이번에 새 감독이 왔거든요. 새 감독이 왔는데
바그너라고 하면 아는 분들 아실 거야. 예전에 분데스에서 그래도 골 좀 많이 넣었던 이 옵션이었죠. 근데 이제 바그너가 왔는데 얘가 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웃국 내가 이제 그 감독 인터뷰를 봤거든요. 아웃국이 지금 수비적인 팀인데 나는 공격적인 팀으로 바꾸겠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자 공격적인 팀으로 바꾸겠다. 좋아. 그럴 수 있어. 야 이게 지금 정식 감독으로 처음 앉는 감독 자리에다가 첫 시즌을 보내는 거에다가 뭔가 그냥 처음 감독했으니까 진짜 그런 안 그래도 공격수에다가 그런 열정을 보이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것도 전력이 뒷받침이 되고 기본적인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웨스트햄하고 포터 감독하고 전술적으로 안 맞다. 원래 팀 컬러하고 내가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웃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팀 컬러가 있는데 이거를 공격적으로 바꾼다? 야, 그러면 이게 그래 열정만큼은 이해는 되지만 이게 전력이 뒷받침이 되고 그 다음에 팀 컬러가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과연 이게 잘 적용이 되려나? 애매하게 수비하고 애매하게 공격하다가 개 털리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오늘 경기 그 지금 에선데하고 클로드하고 두 명 빠지는 주전 내에서 빠지는 자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난 시즌 아웃국 득점 1, 2위 빠진다. 그나마 이제 있는 게 TH 정도. 그래서 지난 시즌 득점 1, 2위가 또 빠지는 상황에서 과연 이거 아웃국이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해. 나 이 경기 무조건 볼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이 아웃국 전력에서 이렇게 주전 자원들 빠지고 어쨌든 이 백업 자원들이나 아니면 신입생들까지 써야 되는데 자 이렇게 아웃국이 뭐 득점 1, 2위 빠지고 상황도 좀 애매하고 이런데 자 그러면 단순하게 자 호 먼저 그 다음에 뭐 있노 전력 대 전력 아까 말했지 득점 1, 2위 결장 자 그 다음에 최근 맞대결 전적 자 아웃국 최근 프라이 원정길 5년 동안 다 졌다.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야? 야 레버, 프랑크, 프라이 다 같은 맥락 아니야? 그래서 나는 약간 경기 분석을 하면서 씨발 이거 무슨 약간 하늘이 이거 내한테 지금 몰카 찍나? 왜 다 상황이 다 비슷하지? 왜 이거 다 지금 홈팀 승 찍으라고 지금 나한테 유혹하고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왜냐면 세 경기가 다 같은 맥락이야. 그래서 그래서 나는 약간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 이 세 팀 그냥 어쨌든 개막전이기도 하고 뭐 못 먹어도 고 그냥 세 팀 그냥 다 찍으면은 배당 괜찮거든. 이 세 팀 찍으면 배당 얼마고? 3.9야. 3.9. 그래서 뭐 한번 가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세 팀 세 경기 다 같은 맥락이야. 그래서 가보는 거 괜찮을 것 같다. 이 정도 아시겠죠? 자 레버 찍으면서 테너를 믿어 말어. 그렇지. 자, 운ion하고 슈트도 하고. 일단 운이온. 내가 어제 운이온이 이렇게 전력에서의 그러니까 지난 시즌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전력에서의 아쉬움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줬었죠. 내가 난 충분히 설명을 했다 봐. 자, 운이온 어쨌든 뭐 지난 시즌 좀 잘해줬던 홀로바흐 떠나면서 어쨌든 득점 자원에 대한 공백도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바움가르트 감독 체제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워낙 좀 직선적인 움직임. 이게 바움가르트 감독이 아, 딱 어떤 느낌이냐면 전형적인 독일 축구 구사하는 감독. 어쨌든 뭐 직선적인 움직임 좋아하고 조금 피지컬 좋은 선수들. 그러니까 막 엄청 테크니컬을 요구하는 감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세트피스 활용 잘하고 약간 요런 감독이라서 올 시즌도 좀 비슷하다. 여기서 뭐 더 올라가고 더 내려가고 이런 게 없이 그냥 지난 시즌만큼의 순위권 유지해 줄 거예요. 그래서 뭐 홈이라고 해서 막 그렇게 이점을 갖는 건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슈투트. 일단 전력에서 일단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지난 시즌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뭐 슈투트가 보여줬었던 그런 굉장히 엄청 많은 활동량 요런 것들을 또 베네스 감독 체제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슈투트 당연히 오늘 경기도 그렇게 좀 공략을 해볼 것 같고 그리고 야 이 슈투트가 지난 시즌 어쨌든 이 포칼 우승을 했기 때문에 올 시즌 또 유로파를 또 병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첫 경기부터 그래도 승점은 좀 가져가야 된다 생각은 들거든. 근데 워낙 이제 이 두 팀이 그 과거에 이제 승격도 같이 했었잖아. 그게 몇 년 전이고 그때 몇 년 전이더라. 한 20년? 2020년? 아무튼 뭐 승격도 같이 했었고 한 팀이다 보니까 워낙 두 팀이 좀 팽팽해요. 결과 자체가 막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니온이 잘할 때는 우니온 쪽으로 확 치우치는 시즌도 있었고 슈투트가 잘할 때는 슈투트 쪽으로 확 치우치는 시즌도 있었고 근데 야 뭔가 지금 당장에 봤을 때는 그래도 슈투트가 유리해 보이긴 해. 왜냐면은 이 주전 자원들 내에서 지킨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 자원들이 다 그냥 그대로 시즌을 치르기 때문에 그래서 야 슈투트 뭐 지난 시즌도 여러분들 봤겠지만 어쨌든 뭐 중원 애들 그다음에 뭐 솔직히 지난 시즌은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지만 어쨌든 뭐 운다부도 그렇고 그래서 뭐랄까 뭐 그래도 슈투트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 그래도 슈투트가 유리해 보인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슈투트 승에다가 오버 쪽으로 보는 게 그나마 좀 스탠다드 할 것 같아. 원정길이라서 조금 배당적인 부분에서 높고 하지만서도 그래도 찍어가기에는 썩 나빠 보이진 않는다. 자, 원정인 거 빼고는 근데 나도 이제 원정인 게 걸려요. 왜냐면 지난 시즌에 어쨌든 원정에서도 득점력도 좀 아쉬웠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걸리긴 한다. 아니면 차라리 뭐 햄무 정도 접근해 보시든지. 자, 하이덴하임하고 볼프스하고 요거 뭐 어쨌든 하이덴하임 올 시즌도 뭐 이제 지난 시즌 야 이거 플레이오프까지 치러서 승강 플레이오프 치러서 꾸역꾸역 살아남아가지고 또 잔류를 하게 됐는데 이번 시즌도 좀 잔류하기 위해서 뛸 거고 야 볼프스 야 지금 볼프스도 상황이 안 좋죠. 지금 당장에 그래 일단은 뭐 티아고 토마스 이적 갔제.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즌 득점 1, 2위 뭐 요나스 핀하고 아무라하고 지금 지난 시즌 득점 1, 2, 3위 다 없다. 요나스 핀하고 지금 아무라 같은 경우에도 둘 다 지금 부상당해가지고 9월 달에 복귀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 그래서 야 지난 시즌 득점 1, 2, 3위가 다 없는 상황이야. 그리고 여름 이적 시장 통해가지고 린드스트롬 임대 오긴 했는데 얘도 부상 떴지.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랄까 막상 이거 공격 자원 지금 없는 볼프스를 갈 거냐? 응? 야, 이 수비적으로 하는 하이덴을 갈 거냐? 여기서 나도 조금 고민을 했는데 굳이 갈 것 같으면 그냥 뭐 언더 쪽도 괜찮아 보이고 뭐 프렌 쪽도 괜찮아 보인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또 그런 건 있어. 볼프스가 전체적인 경기는 지배할 거예요. 왜냐면은 중원 자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 출전이 가능하거든. 중원하고 중원 쪽 같은 경우에는 다 출전이 가능해서 전체적인 경기 내용상으로는 볼프스가 그래도 좀 우세한 경기를 가져갈 거라서 야 그래서 오히려 프렌보다는 언더가 더 낫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원래 이제 통상적으로 진짜 3.5가 아닌 이상 3.5가 아닌 이상 솔직히 분데스를 2.5 언더를 찍는 건 진짜 도박성이 강한 거거든.
근데 앞만 봐도 이건 뭐 언더밖에 안 보이는데 어떡해. 이건 난 언더 쪽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장크트하고 돌문하고. 야, 장크트. 내가 어제 여러분들 그 장크트의 경기 운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었는데 기억합니까? 장크트의 이 원정이라는 장크트의 이 지난 시즌 경기 전술적인 부분. 나는 정말 이런 팀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압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장크트가 진짜 압박도 진짜 타이트하게 걸고 뭐 어떤 때는 진짜 미식축구 보는 수준으로 좀 타이트한 압박을 좀 가하는 팀인데 이게 미들라인 밑에서부터 압박을 걸어요. 그러니까 빌드업 해오는 상대들을 굉장히 끊어먹어. 좀 그렇다 보니까 지난 시즌 이 강팀들도 솔직히 장크트 상대하기가 어려웠거든. 솔직히 장크트 상대로 마헨 한 팀 몇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넨 같은 경우에도 장크트 상대로 두 번 다 한 골차승이었고, 그래서 공략하기가 꽤나 어려웠던 팀인데, 올 시즌도 당연히 좀 그렇게 가겠죠. 왜냐면은 어쨌든 지난 시즌에 그걸로 또 재미를 봤고, 전술 자체가 뭐 크게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형태로 가지 싶은데, 이게 지금 또 돌문. 지금 수비 쪽 결장, 그래 솔직히 뭐 이 장크트 상대로 수비 쪽 결장, 그래 뭐 크게 의미 안 둬도 된다라고 치자. 만약에 왜냐면 장크트가 좀 내려앉아서 경기를 치르면서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 뭐 크게 의미 안 둬도 된다 치지만, 어쨌든 그래도 수비 쪽에 결장 자원들이 있고, 맞지? 심지어 이제 엠레장까지도 지금 빠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이 경기를 막 라인을 올려가면서 무리하게 치룰까? 굳이 무리하게 안 할 것 같거든. 굳이 무리 안 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또 어쨌든 니코 코바치 감독은 뭐 실리적인 평가를 받는 감독이죠. 그러니까 실리적인 축구를 한다고 평가를 받는 감독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만 잘 나오면 돼. 그래서 이건 어쨌든 뭐 돌문이 뭐 무리하게 뭐 두 골, 세 골 넣을 필요가 없는 경기야. 그냥 천천히 빌드업 하다가 장크트 수비하고 있다가 돌문 올라오면은 커팅 해내고, 또 그러고 이제 볼 나가면은 또 시간 보내다가 또 스로인 해가지고 후방으로 볼 돌리다가 또 올라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는 될 것 같단 말이지. 경기 전체적인 틀 자체가. 그래서 또 만약에 도르트문트가 한 골 넣고 나면 또 그때부터는 또 돌문이 조금 실리적으로 움직이지 싶고. 왜냐면 수비수들 지금도 수비 쪽, 그러니까 허리 라인 쪽하고 수비 쪽 결장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뭐 라인을 올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 경기 한번 언더 역배 한번 찔러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언더 역배 찔러보는 것도. 예.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돌문이 장크트 상대로 두 번 붙었을 때 어쨌든 두 번 다 그냥 두 골 넣었거든, 두 골.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배당이 얼마지? 야, 돌문 배당 올랐다. 어우야, 돌문 배당 올랐네.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냥 이거 굳이 뭐 원정 돌문 뭐 찍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한번 언더 역배 찔러보기요.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나을 거는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노하고 레츠하고. 자,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번 시즌 세리에 정말 어렵습니다. 좀 참고하세요. 오늘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세리에 경기들을 분석은 해왔지만 저 세리 안 잡아갈 겁니다. 오늘 한 팀도 안 잡아갈 거야. 그거 참고하세요. 헨무는 잡아갈 것 같다. 헨무는 뭐 가져가 볼만 할 듯. 근데 이번 시즌 세리에 정말 어려워요.
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프리뷰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길. 자, 일단 뭐 기본적인 전력 상황으로 그래도 제노아가 조금 더 낫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시즌에 임대 왔다가 돌아간 어쨌든 지난 시즌에 제노아에서 득점 1위였던 피나몬티 임대 복귀해가지고 또 없는 건 있겠지만 또 뭐 콜롬보 정도 데려와가지고 어쨌든 전방을 또 채워 넣었고 뭐 전체적인 밸런스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런 건 있겠지. 제노아 그러니까 오늘 선발을 어떻게 꺼내들지 모르겠지만 이게 비에이라 감독이 여러분들 뭐 지난 시즌도 봤겠지만 비에이라 감독이 진짜 선수들을 그러니까 뭐 1옵션과 2옵션의 간극 차이가 없을 정도로 되게 많은 선수들을 돌려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즌 초반부터 어떻게 또 라인업을 꺼내들지 그것도 솔직히 나는 뭐 의문이긴 하다. 어떻게 전력을 꺼내들지. 그리고 이제 레체.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이 프란체스코 감독 우리가 근래에 진짜 몇 년 동안 이 감독이 실패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었죠. 그리고 워낙 실패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다 보니까 이 감독은 이제 한 팀에서 뭔가 그런 장기 프로젝트를 세우기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늘 단기 계약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렇다 보니까 굳이 약간 그냥 한 시즌을 때운다 느낌으로 왔기 때문에 나도 뭐 솔직히 프란체스코 감독 이번 시즌도 레츠에 왔지만서도 나는 뭐 신뢰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전력에서 이리저리 뭐 데려온 선수도 있고 한데 굳이 뭐 첫 경기부터 이런 경기 가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그런 건 있겠지. 상대 전적상 솔직히 뭐 이 레체가 이제 제노아 원정을 가면은 워낙 약했다는 부분 뭐 그런 거 레체가 제노아 원정 가면 좀 약하다 이런 건 좀 있겠지만 모르겠다. 나는 제노아가 오늘 또 어떤 라인업을 꺼내들지 이것도 솔직히 왜냐면은 비에이라 감독이 시즌 초반부터 실험적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 이거는 뭐 100% 신뢰할 수는 없는 부분이야. 그래서 임대생들 진짜 적극적으로 기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선다. 나는 그냥 요거 햄무 아시겠죠? 하이야이야 야 사수하고 나폴리하고 야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사수 같은 경우에도 뭐 득점 자원들 어쨌든 아까 말했던 뭐 피나몬티까지 어쨌든 임대 복귀를 하면서 득점 자원들 어쨌든 또 이 일부 리그에서 득점 맛을 꽤나 잘 본 애들이 또 있기 때문에 홈에서 첫 경기 내려앉아 있다가 빠른 역습으로 또 공격하고 할 것 같아요. 나폴리 뭐 라스파돌이 나간 거 말고는 뭐 크게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루카쿠 부상인 거 근데 또 요번에 또 루카 데리고 오면서 어쨌든 공격적으로 또 보강해줬다 보니까 뭐 크게 문제 없고 그다음 뭐 덕배도 나와줄 거고 그지 그래서 야 뭔가 경기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래 뭐 나폴리가 그렇게 우세하지도 않을 것 같고 사솔로도 그냥 오 약간 이런 상황들도 좀 나올 거고 한데 뭔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딱 경기 끝났다 결과만 딱 봤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야 그래도 나폴리가 이겨줄 것 같다. 왜냐면 뭐 기본적인 상대 전적도 그렇고 이제 콘테 감독이 그래도 뭐 여러분들 지난 시즌 봤겠지만 진짜 그냥 승점 따내는 경기들을 정말 잘해왔잖아요. 그래서 그 승점 따내왔던 경기들을 잘해왔던 그 멤버들이 정말 뭐 대다수 다 지켜진 상황이라서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나폴리가 그래도 이기는 경기 정도는 해줄 거는 같아. 그래서 나는 뭐 물론 원정이라는 점, 그다음 뭐 첫 경기라는 점 이런 것도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냥 뭐 가져갈 것 같으면 햄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올 시즌 세리에는 난 정말 어렵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뭐 굳이 나폴리 승을 뭐 메인으로 잡아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차라리 잡아갈 거면 햄무 정도 아시겠죠? 자, 밀란 어쨌든 뭐 전력에서의 변화가 좀 있긴 하지만 야 어쨌든 뭐 알레그리 기대해볼만 하고 그지? 왜냐면 알레그리 감독이 물론 이제 뭐 세리에서 워낙 잔뼈가 굵은 감독이다 보니까 다들 잘 아시죠? 근데 어 일단 굳이 이 약팀들 상대로도 굳이 막 엄청 모험적으로 막 하진 않아요. 그냥 딱 이길 수 있는 경기 해버리고 조금 뭐 심리적인 부분들 채워가고 약간 이런 부분이라서
오늘 경기도 딱 그런 형태로 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렇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사수올로 같이 좀 이렇게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인 템포를 유지하는 그런 팀이라면 AC 밀란도 어느 정도의 좀 부담 요소들은 좀 있긴 할 거야. 근데 크레모네세잖아. 특히나 이 감독이 니콜라 감독이 왔어요.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잔류 전문가죠. 그러니까 잔류하기 위해서 한 시즌을 맞는 좀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미들 블록 내에는 로우 블록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진짜 그냥 수비적인 형태 취하면서 말 그대로 그냥 생존 축구 할 거야. 그래서 뭐 AC 밀란이 여기서 그냥 뭐 승기 잡아내는 거 정도는 할 것 같아. 물론 뭐 레앙이 빠지고 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승기는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경기도 차라리 그냥 햄모 정도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싶다. 굳이 뭐, 굳이 뭐 똥배 갈 바엔. 자 그리고 로마하고 볼로냐하고 이거 어렵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그래 뭐 로마 이번에 이제 가스페리니 감독 와가지고 팀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바뀔 거다. 그런 부분들은 기대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건 단순히 기대일 뿐이야. 자 로마가 지난 24, 25 시즌만 해도 감독이 3번 바뀌었거든요. 자 데로시였지, 이반 유리치 왔었지, 라니엘이 왔었지. 감독이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뭔가 중심을 못 잡았던 로마다. 근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 후반기 때 어쨌든 라니엘이 체제에서 로마가 진짜 후반기 때 정말 잘했죠. 단 1패밖에 안 하면서 후반기를 엄청 잘 끌어갔었는데 근데 감독들마다의 그런 컬러도 너무 달랐고 어떤 감독은 데로시 감독은 압박 걸고 공격적인 전술을 추구하는데 그 다음에 온 이반 유리치 감독은 갑자기 수비적으로 바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기엔 상당히 좀 어려웠던 시즌이지 않나. 근데 야 갑자기 가스페리니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가스페리니 축구가 얼마나 압박이 강하냐면 진짜 세리에 내에서도 거의 진짜 뭐 1, 2등 할 정도로 압박 강도가 굉장히 강한 전술을 써요. 그래서 이 가스페리니 감독 와가지고 로마를 뭔가 좀 바꾸려고 할 텐데 과연 그거를 아주 이른 시간 내에 적응할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난 시즌에 그렇게 뭔가 이렇게 감독들이 많이 바뀌면서 그거를 적응을 못했던 로마인데 과연 이거를 이른 시간 내에 적응을 할지.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켜보는 게 낫다. 지켜보는 게. 그리고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 어쨌든 뭐 지금 뭐 볼로냐 같은 경우에도 좀 있어봐. 전력에서 지금 뭐 딱히 문제될 건 없거든. 뭐 그나마 뭐 미란다 정도. 나머지 뭐 중원 전방 자원들 다 출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마침 지금 또 볼로냐에 있는 이탈리아노 감독이 가스페리니 감독 상대로 승률이 더 높아요. 예. 이 감독도 어쨌든 좀 공격적인 성향을 좀 가지는 감독인데 압박이 강한 감독인데 근데 어쨌든 맞대결에서 얘가 오히려 승률이 더 높아. 그래서 뭐랄까 그러니까 첫 경기부터 로마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어느 정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 상성적으로 이제 감독 맞대결에서도 그렇고 볼로냐가 썩 밀릴 게 없다 보니까 중원 전반까지 또 자원들 다 출전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굳이 이런 경기 가야 되나 어려운데 그냥 못 찍고 치우자. 아시겠죠? 그냥 못 찍고 치워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야 그래도 야 가스페리니 감독 왔는데 로마가 또 홈에서 뭔가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냥 이건 또 내가 그냥 요런 것들을 간단하게 그냥 설명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봤고 라리가는 뭐 마요 언더 뭐 꼬마승 바셀마헨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자. 아시겠죠?